자, 오늘 분석해볼 기업은요, 하나솔루션입니다. 자, 하나솔루션은 지난 2월에 주가가 한 차례 크게 움직였습니다. 단기간에 2배가 넘게 상승하면서 거의 얼마까지 올랐나요? 6만 원까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후 전쟁 이슈가 터지면서 시장 전체의 변동성이 커졌고, 하나솔루션 역시 크게 흔들리는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자, 다만 최근에는 저점에서 빠르게 반등이 나오면서 다시 5만 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즉 현재 하나솔루션은 급등 이후 조정 그리고 다시 V자 반등이 진행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지금의 상승세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아니면 단기 반등 이후 다시 쉬어갈 가능성이 더 클까? 오늘은 하나솔루션의 수급, 재무, 주요 이슈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차례대로 한번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히 보유자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대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향후 목표가는 어디까지 볼 수 있는지, 물려있는 분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신규 진입은 가능한 자리인지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수급 상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보면 개인은 매도,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최근까지도 이 흐름이 크게 바뀌지 않고 있는데요. 물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압도적으로 강하다 이렇게 말할 정도는 아닙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방향만 놓고 보면 최근 하나솔루션의 반등 흐름은 개인보다는 외국인과 기관이 주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보통 급등 이후 주가가 다시 힘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 매수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나 기관 같은 큰 수급이 들어와야 주가가 더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데 현재는 그 흐름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아직 완전히 강한 수급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앞으로도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가 이어지는지 계속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어서 신용 잔고율입니다. 현재 신용 잔고율은 약 2.4% 수준입니다. 과거와 비교했을 때 큰 변동은 없습니다. 이 정도면 과하게 부담스러운 수치는 아닙니다. 물론 아주 낮은 수준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현재 주가 흐름을 크게 압박할 정도의 신용 부담은 아니라고 볼 수 있겠죠. 즉 신용 잔고율은 지금 기준에서는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어 보입니다. 다음은 공매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공매도 매매 비중 거의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현재 1% 남짓 수준이죠. 이 정도면 공매도 부담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대차 잔고도 살펴볼 텐데요. 최근 계속해서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공매도 관련된 압박은 현재로서 거의 없다라고 볼 수 있겠죠. 현재 주가를 인위적으로 짓누를 만한 신용 및 공매도 부담은 매우 낮은 상태다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솔루션 매출은 2021년 약 10조 원대에서 시작해 13조 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이후 몇 년 동안 13조 원 부근에서 다소 쉬어가는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올해 2026년부터는 약 17조 원까지 돌파할 예정이다, 전망이다. 수년간 이어졌던 정체 구간을 지나 올해부터 다시 본격적인 매출 성장 구간으로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자, 내년과 후년에도 매출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매출만 놓고 보면 올해를 기점으로 다시 우상향하는 흐름이 시작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은 영업이익입니다. 하나솔루션은 과거 7천억대에서 9천억대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기업입니다. 하지만 이후 실적이 들쭉날쭉해졌고 결국 적자 전환까지 나오면서 상당히 어려운 구간을 지나왔습니다. 특히 지난해까지는 실적 부담이 컸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분위기가 확실히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는 흑자 전환에 성공하면서 영업이익이 8천억 원대까지 올라갈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약 1조 3천억 원대, 후년에는 1조 5천억 원대까지 증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즉 올해는 하나솔루션 실적에서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됐다. 작년까지는 어려운 구간이었다면 올해부터 턴 어라운드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구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분기별 영업이익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아쉬웠습니다. 전년 대비 영업이익이 약 1천억 원대 흑자에서 4,800억 원대 적자로 크게 전환됐습니다. 이 구간은 사실상 최악의 실적 구간이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하지만 올해 1분기부터 굉장히 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024년이 아니고 모두 2026년이다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1분기 영업이익은 전년 대비 300억 원대에서 900억 원대로 크게
크게 증가했고요. 2분기도 1천억 원대에서 1,800억 원대로 크게 증가하는 모습. 3분기 역시 전년 대비 적자 구간에서 2,300억 원 흑자 개선될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난해 4분기까지는 실적이 매우 부진했지만 올해 1분기부터는 확실히 좋아지는 구간으로 진입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가는 결국 실적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은 시장에서 다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솔루션도 지금은 바로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은 부채 비율입니다. 하나솔루션 부채 비율은 과거 140%대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190%대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즉, 부채 부담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현재 재무 구조가 아주 가볍다라고 말하기도 조금 힘든 상황이죠. 다만 앞으로 부채 비율이 조금씩 낮아질 전망 가능성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습니다. 실적이 회복되고 현금 흐름이 개선된다면 부채 부담도 점진적으로 완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부채 비율은 부담 요인이 이긴 하지만 방향성 자체는 개선 가능성이 있는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어서 영업이익률입니다. 하나솔루션의 영업이익률은 과거부터 계속 눌려있는 흐름이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 다시 회복되면서 4%대 올라갈 전망입니다. 내년에는 7% 회복 전망까지 있고요. 자, ROE 자기자본 이익률도 올해 플러스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솔루션의 수익성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당장 수익성 좋은 기업은 아니지만 명확하게 회복되는 방향을 타고 있다. 이 관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밸류에이션도 살펴볼 텐데요. 현재 PER이 약 20배, PBR이 0.87배입니다. 이 수치만 놓고 보면 현재 주가는 과하게 비싼 구간도 아니고요. 반대로 아주 싼 구간도 아닙니다. 특히 최근 주가가 저점에서 빠르게 반등하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적정 주가 부근까지 회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즉 지금 가격대는 실적 대비 주가 레벨이 재평가 받은 구간이다. 정리하면 하나솔루션의 현재 밸류에이션은요. 싸지도 비싸지도 않은 구간, 적정 주가 근처까지 올라온 모습이다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주요 이슈 살펴볼 텐데요. 주요 이슈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하나솔루션 화이팅이라고 댓글 한 번씩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주식 가격, 여러분들 하나솔루션 주주 여러분들 내 수익 올리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딱 3초만 투자하셔서 뭐 화이팅 그리고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게 되면요. 이 영상이 유튜브 알고리즘을 타고 조회수가 계속 높아지게 됩니다. 자, 조회수가 높아지게 되면 당연히 이 하나솔루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게 되는 사람이 늘어나고요. 시장의 관심도 당연히 매수세까지 증가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면 3초만 투자하셔서 댓글을 달게 되면 하나솔루션의 매수세가 늘어나는데 크게 기여를 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여러분들의 주식 가격도 올라가는 거니까요. 누굴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나조라고 하는 겁니다. 3초만 투자하셔서 시간 내주셔서 댓글 꼭 달아주시길 바랄게요. 이어서 내용 계속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는 유상증자입니다. 하나솔루션의 유상증자 계획이 금융감독원의 두 번째 정정 요구로 다시 한번 제동이 걸렸습니다. 금감원은 정정증권신고서에 대해 형식 미비와 중요사항의 기재 불확실성을 이유로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따라 증권신고서의 효력은 정지된 상태입니다. 하나솔루션은 당초 약 2조 4천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추진했습니다. 하지만 1차 정정 요구 이후 규모를 약 1조 8천억 원으로 줄여 다시 제출한 상태이다. 자, 이번 이슈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대규모 유상증자가 왜 필요한지, 주달한 자금은 어디에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 투자가 얼마나 타당한지, 그리고 향후 재무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라는 게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겠죠. 특히 자금 사용 목적, 투자 타당성, 계열사 간 거래 구조, 향후 재무 영향에 대한 구체성이 부족하다라는 지적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 입장에서는 민감한 이슈겠죠. 신주가 발행되면 주식수가 늘어나고 그만큼 주주 가치가 희석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자금 조달을 통해 미래 성장 사업에 제대로 투자하고 그 결과가 실적으로 이어진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납득할 수 있을 만큼 명확한 설명이 부족하다면 단기적으로는 주가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이 될 수 있겠죠. 따라서 유상증자 이슈는 하나솔루션을 볼 때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리스크적인 측면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입니다. 매출 3.8조 원, 영업이익 900억 원, 시장 컨센서스
컨센서스를 상회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역시나 주요 이슈 신재생 에너지, 자, 미국향 셀 통관 지연이 해소되고 현재 가동이 정상화되면서 긍정적인 모멘텀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케미컬 첨단 소재, 원료 조달 개선 및 고수익 제품 확대로 전 부분 흑자 달성할 가능성이 역시나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일시적인 반등이 아니고요. 주요 산업 전반에서 실적 회복 신호가 켜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는 미국 태양광 모멘텀입니다. 성장 동력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카터스빌 공장, 인got, 웨이퍼, 셀, 모듈로 이어지는 미국 내 태양광 수직 계열화가 완성됐습니다. 자, 공급망 프리미엄, 미국의 강력한 중국산 견제 및 자국 내 생산 규제 강화에 최대 수혜를 보는 것이 바로 누구다, 바로 하나솔루션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상업용 프로젝트 외과, 주택용 에너지 사업, 우주 태양광 등 신규 파이프라인이 개설이 되면서 이것 또한 하나솔루션의 긍정적인 모멘텀에 추가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지금부터는 투자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니까요. 여러분들 1초도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신규 진입 관점입니다. 저는 현재 구간에서 신규 진입은 신중하게 보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업의 방향성은 분명히 좋아졌습니다. 실적은 턴어라운드 흐름을 보이고 있고 미국 태양광 사업 기대감도 살아나고 있습니다. 카터스빌 공장 모멘텀도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현재 주가겠죠. 자, 1분기 서프라이즈와 미국 태양광 기대감, 카터스빌 공장 모멘텀이 주가에 꽤 반영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유상증자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시점에서의 추격 매수는 조금 위험하다. 그래서 지금 따라 붙기보다는 유상증자 이슈가 정리되거나 의미 있는 조정이 나올 때 관망을 하는 것이 일단은 좋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존 보유자분들은요, 절반 익저로 분할 매도하시는 게 좋습니다. 현재 대응은요, 저점 대비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가에서 물량 50% 정도 익저라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58,000원이고요. 잔여 물량 주가 상승 시 58,000원까지 분할로 매도하시는 게 좋다. 욕심내서 끝까지 들고 가기에는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수익을 지키면서 업사이드를 열어두는 방어적 전략이 최선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마지막으로 물려있는 분들 대응 전략입니다. 현재 하나솔루션은 저점에서 빠르게 반등하면서 5만원 부근까지 올라온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에서 물려있는 분들도 손실폭이 예전보다 많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런 구간에서는 무리하게 추가 물타기 할 필요 없어 보입니다. 특히 지금은 신규 진입도 신중하게 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려있다고 해서 공격적으로 비중을 늘리는 전략은 권장드리지 않습니다. 평단이 현재 주가보다 크게 높지 않은 분들은 그냥 보유하면서 본전 근처에서 탈출하거나 주가가 조금 더 반등할 때 일부 손실을 줄이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자, 만약 평단이 58,000원 부근에 가까운 분들이라면 목표가 부근에서 탈출 또는 일부 정리를 고려하면 됩니다. 반대로 평단이 훨씬 높은 분들은 지금 물타기보다는 유상증자 이슈와 카터스빌 공장 진행 상황을 확인하면서 천천히 대응하는 것이 더 안전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물려있는 분들은 지금 구간에서 무리하게 물타기보다는 보유 반등 구간에서 탈출하는 전략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용 들으셨어도 아직도 복잡하다, 어렵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5번이라고 남겨주시거나요,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요, 설문 작성 후 제출하기 버튼만 눌러주시면요, 여러분들 제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투자금별로 그리고 시드별로 포트폴리오별로 각각 대응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하나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절대 여러분들에게 금전적 요구를 하지 않고요, 100% 무료로 진행드리고 있는 상담이고요. 자, 여기에 여러분들에게 전설적인 투자자 교재를 무려 한 권 아니고 두 권 아니고 세 권이나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교재 세 권은요, 그냥 싸구려 교재가 아닙니다. 100만원에서 100억을 만든 스캘핑 매매법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절대 그냥 교재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전설적인 슈퍼게임 마하세븐님의 매매법이 모두 담겨있는 교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하세븐님 같은 경우는 100만원에서 100억을 달성한 신화적인 트레이더고요. 실전 투자대에서 무려 20회 우상했고 투자 시작 이후 20년 동안 연간 기준 단 한 번의 손실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의 매매법 같은 경우에 이 스캘핑 매매법이 주력 매매법인데요. 거래 빈도와 목표 수익률, 핵심 역량, 마하세븐의 선호 전략, 이 네 가지를 모두 배워볼 수 있는
너무나 좋은 기회, 그리고 언제 매수해야 되고 언제 매도해야 되는지 실전 매매 전략까지 알 수 있는 교재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교재 한 번만 보시게 되더라도요, 여러분들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너무나 좋은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데이 트레이딩 전용 교재는 5천억 자산가 BNF의 세력 털어먹는 역투자 기법 교재, 그리고 스윙 트레이딩 전용 교재 1,200만 원에서 1,060억을 만든 돌파 매매법 교재까지 교재 총 3권을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어떤 조건도 없이 100% 무료,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5번이라고 남겨주시거나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고 제출하기 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